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투자 팁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중국은 여러 국가 중에 한 가지 옵션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시장.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뭐 이런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같이 보시면은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투자 DNA를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또 연구원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모신 분인데요. NH증권의 조철군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셔서 요즘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신가요? 네. 네, 좀 나름 뭐 바쁘긴 한데요. 네. 그래도 국내 주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주식만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오늘 또 국내 주식 이외에 또 중국 네. 시장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니까 많은 또 투자 인사이트를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앞서서도 이제 중국 시장 분위기 한번 여쭤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연구원님께서는 중국 시장 현재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슬로우 불마켓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는 가지고 있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슬로우 불마켓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2015년 전후에 급등을 했었다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경험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3,000포인트 이상으로 유인비약이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너무 빠르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레벨 전반적으로는 국내 주식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반도체나 특정 섹터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최근에 또 중국 시장이 좀 슬로우 불마켓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른 외국의 증권사들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중국 주식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고 많은 외국의 증권사에서 담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슬로우 불마켓을 지향하는 중국 시장에서 연구원님은 어떤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네.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뭐 등 업종들 보고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왔었지만 특히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글로벌리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부분이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2019년 전후에 이 전기차 시장 개화할 때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이 좀 글로벌리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연구원님께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반도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또 휴머노이드 로봇 업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으신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 중국의 로봇 굴기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이 전체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에서 거의 80%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희가 많이 언급드린 뭐 엣지봇, 유니트리 이런 관련 업체들이 거의 뭐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이 중국의 업계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지난해부터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2019년 전후의 전기차 산업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가 뭐 망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확신을 해왔었죠. 네. 다만 그 시점이 2019년이었냐, 2020년이었냐를 예측을 하기도 어려웠지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었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가 몇 년 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맞아요. 해왔지만 계속 딜레이된 점은 전기차 시대에 도래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기억을 해보시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국에서 전기차랑 연관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고 나왔었어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지금 엄청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네.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엔 테슬라라는 좋은 기업이 있고 국내에도 뭐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특정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유니트리나 유비테크와 같은 스타트업까지 해서 이 생태계가 아주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개 기업이 두 개 기업이 망하더라도 또 다른 기업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심지어 이 기술 노선 자체가 바뀔 때 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저 배터리 시장에서 NCM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기술 노선이 갈릴 때 국내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은 3원계에 거의 몰빵을 했다가 뒤늦게 지금 LFP로 따라오는 과정인데 중국에는 양쪽 노선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술 노선이 변하는 과정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1등이 못하더라도 나머지 2, 3등이 좀 대기하고 있고 2, 3등이 못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산업 자체에서는 중국이 계속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로봇 네, 업계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뭐 유니트리나 유비테크와 같은 기업들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자체가 가장 그렇죠.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공급망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가 수입차를 사서 작은 고장도 네. 부품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면 한두 달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요. 중국 내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자체가 워낙 완벽하게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네.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네.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와닿았던 게 사실 이런 로봇을 좀 집에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뭐 네. 공장이나 이렇게 기업에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중국 로봇은 뭐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중국 내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렌탈해주는 저희가 뭐 집에 있는 정수기라던가 이런 거 렌탈하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렌탈해주는 그런 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네.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 그렇군요.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완전히 초기 단계인데 네. 이 사족 보행 로봇이죠. 그렇죠. 이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라는 업체는 이미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이 사족 보행 로봇 시장을 많이 좀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런 업계 동향 속에서 중국 정부가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약간 좀 누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네. 또 중국 기업들 자체에서도 과잉에 대한 좀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런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중국 기업들을 하면은 늘상 있어왔던 패턴이었다고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휴머노이드 네. 로봇도 똑같다라고 보는데요. 아, 전기차랑 2차 전지도 계속 제가 예를 드는 이유도 지금 저희 뉴스를 보면은 중국 전기차 기업이 부도났다더라, 파산한다더라라는 뉴스랑 중국 전기차 시장이 유럽까지 잠식한다는 기사가 같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을 육성하는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정 산업을 육성할 경우에는 네. 중국에는 31개의 지방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 지방 정부마다 사실 거의 한국 정부만한 사이즈가 되는 아. 지방 정부들이 각자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비슷한 기업들이 지역마다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무분별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당연히 경쟁에서 우승하는 기업들도 있고 네.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안 좋은 면과 네. 아주 좋은 면 같이 그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뉴스를 검색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함께 나오니까 네. 어느 쪽에 맞지 하고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워낙 땅도 넓고 그만큼 업체들도 다양하게 있기 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중국 로봇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을 유망하게 보냐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은 뭐 유니트리, 네. 엣지봇 이런 기업도 있고 부품업체에서는 뭐 탁보그룹 이런 네, 맞습니다. 종목도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이거? 말씀하신 종목들 다 유망하게 보는데요. 아, 일단은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물론 2분기 네. 상장한다고 하지만 맞아요. 아직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는 지금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유일하게 상장되어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유비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품 기업들은 사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던 탁보그룹이라든가 뭐 절강삼화 같은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도 하지만 사실 이 기업들은 테슬라 밸류체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탁보그룹이요? 네, 탁보그룹이나 절강삼화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매력적이네요. 네, 옵티머스 향으로 그러네요. 회전식 액추에이터랑 선형 액추에이터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개별 종목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저는 지금 단계는 퓨어 플레이어인 이제 유비테크와 같은 업체를 미리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시장에서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비상장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유비테크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좋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수급적으로 유비테크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번 춘절 연휴에도 중국에서는 뭐 유니트리와 같은 로봇 업체들이 뭐 이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엣지봇 갈라쇼도 했다고 네, 하던데 네. 보셨나요, 연구원님? 그건 지난해는 이제 유니트리 H1이 했었었고요. 네, 이번에 엣지봇이 네, 또 한다라고 이제 네, 네. 얘기하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엣지봇을 사고 싶고 유니트리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맞아요. 사면은 유비테크밖에 맞아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이 기업은 단순하게 반사수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산업 현장 투입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유비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유니트리는 뭐 복싱을 한다거나 맞아요.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여러 가지 좀 쇼에 가까운 부분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글로벌리 가장 많은 완성차 업체 공장에서 실제 투입이 돼서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와서는 이제 항공기 제조사죠. 에어버스도 유비테크의 맞아요. 로봇을 사다가 공장에 네. 투입을 한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중국 내 탑티어 기업들 중에서 이 산업 현장 투입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유비테크를 네. 가장 유망하게 보고 단기적으로 계시는군요. 유비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갔었을 때 니오나 니오토 같은 기업들 주가가 단기적으로 1년에 100배까지 올랐던 와.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의 퓨어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주가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지금은 유비테크나 유니트리, 미국에 있는 테슬라, 뭐 피규어 AI 여러 기업들이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5년 뒤에 어느 기업이 앞서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저희가 시장에서 니오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었고 BYD가 1등을 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군요. 네. 지금은 니오는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반면에 네.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조차도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성장했던 것처럼 네. 5년 뒤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간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업체보다는 이제 부품 업체들이 좀 확률적으로 좀 승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니오는 좀 성장이 예상보다 못했고 네. BYD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CATL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느 전기차가 팔리든 배터리는 간에 어디든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절강삼화나 뭐 탁보그룹 같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의 로봇이든 얘네들이 납품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좀 더 확률적으로 승산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종목 몇 개 건졌습니다. 일단 저희도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중국 로봇 뭐 춤 잘 추고 뭐 네. 쿠쿠 잘하고 이런 거 좋지만 저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유비테크 이런 로봇들이 또 산업 생산에서 현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유비테크가 좀 주목을 받을 만하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품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절강삼화 또 탁보그룹 같은 종목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로봇에서 또 종목을 함께 뽑아봤고요. 자, 이제 로봇 다음으로 또 유망하게 보셨던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반도체가 정말 부침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에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화에 정말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전 밸류체인을 중국산으로 해도 무방하다시피 기술 자립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중국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호황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국내 디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량의 한 3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2018년 미중 갈등 이후에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캐파 증설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캐파의 한 20%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반도체 자립이라고 했었을 때는 네. 지금 캐파보다도 50% 이상을 더 그렇죠. 늘려야만이 내수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미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 캐파 증설도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탑픽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 네, 저는 부품 업체를 네. 좋아하는데 그래서 장비 업체들 중에서 아, 왜 예. 부품 업체 좋아하는데 왜 장비 업체를 유망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왜 부품 업체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반도체 쪽도 SMIC도 좋은 기업이지만 북방화창 같은 기업들 이제 네. 장비 업체들이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탑픽을 추천드려 왔었고요. 가장 정부가 밀어주는 분야이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음. 근데 오늘은 뭐 북방화창 같은 기업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제 흔한 종목이어서 네. 네, 새로운 종목 가져왔는데 예, 어떤 종목이죠? 이노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이노사이언스. 네. 네. 그 아마 간 반도체라고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간 같은데요. 반도체. 네. 질화 갈륨이라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하는 업체인데요. 2017년에 설립되어서 아직 10년도 채 안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에서 글로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반도체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의 한계 때문에 발열량이 높다거나 고전압이 약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 반도체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 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기가 엄청 컸었죠. 맞아요. 최근에 엄청 작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게 간 반도체를 써서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제품도 사용되지만 네. 전기차라든가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데도 앞으로 이제 사용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향후 이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향후 몇 년 동안에 거의 매년 더블 성장에 가깝게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 기업이 1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간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노사이언스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노사이언스 저희가 또 쉽게 매매가 좀 가능한 네, 종목이기도 홍콩에 하죠.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종목을 제가 강조해 드린 말씀은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한다라는 부분이 첫 그렇죠.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이 간반도체를 나비타스나 EPC 같은 기업들은 TSMC에서 이제 파운드를 맡겼었는데 TSMC가 2017년 상반기까지만 파운드리를 하고 그 이후는 간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접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운드리를 찾아서 이제 수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네. 이 이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IDM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90% 정도가 본토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노사이언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서 경쟁사인 인피니언이라든가 EPC 같은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이노사이언스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피니언이 제기한 4개 특허 소송 중에서 2개는 취하를 했고 하나는 완성을 거뒀고 나머지 하나에서도 생산이 중단된 제품에 한해서만 특허 침해가 있었는지 미국 정부에서 재심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네. 신제품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걸림돌이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걸림돌 자체가 해결됐는데 두 번째는 지난해 엔비디아가 800V 아키텍처를 공개할 때 AI 네. 데이터 센터죠. 중국 내 유일하게 이노사이언스를 공급망 업체로 편입을 해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와서는 구글도
동사랑 계약을 맺고 구글향 AI 서버향 그 출하도 시작됐다라고 회사에서 공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수출 쪽에서 법적 문제도 해결됐고 그리고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굵직굵직한 고객처도 확보가 되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 반도체, 저희 반도체 사실 중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중에서도 간 반도체 주목을 하시면서 이노사이언스, 이제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네. 이노사이언스를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내에서 반도체 업황 그리고 종목 이노사이언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반도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주목도 한 몇 개 정도 저희가 또 꼽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최근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업황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원자재가 워낙 풍부해서 관련주들도 정말 많고 정말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금, 은뿐만 아니라 뭐 리튬이라던가 뭐 구리라던가 알루미늄 관련주가 그냥 쑥쑥쑥쑥 올라가던데 어떤 면에서 중국의 원자재 업황이 좋고 또 어떤 종목에 유념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네, 최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맞아요. 중국에서는 뭐 금, 구리, 뭐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 주가 다 같이 그쵸.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저희 하우스에서도 뭐 금, 구리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다금 광업 같은 금, 아. 구리 사업 다 같이 하는 업체들이나 뭐 운남 알루미늄 같은 알루미늄 생산하는 업체들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히토류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공급망 구축을 중국 제외하고 구축하기도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중국 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중국 히토류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테마성으로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최근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히토류도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사이클 자체가 단가 하락에서 최근 다시 올라오는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주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히토류 공급망을 만든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윤 의원님?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름만 히토류지 사실 글로벌리 매장량은 적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채굴한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채굴한 걸 가져다가 재련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기술 자체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하죠.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네. 기술 노하우가 어려운데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못 환경 이슈입니다. 따라하는 환경 이슈 때문에. 네, 환경이 왜냐하면은 재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고 심지어 방사선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방사선만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 극독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공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방 단체가 받아줄까요? 그거? 그렇죠. 네. 그 시위하고 네. 뭐 법적 다툼하면 되면 시간이 그쵸. 많이 지나가겠죠. 절차도 오래 걸리겠죠. 게다가 여기에는 지금 방사선까지 겹치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기술도 문제고 환경 오염도 문제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원가 경쟁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히토류 채굴에 좀 성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그러면 어쨌든 히토류 관련해서 또 미중 간의 전쟁에서 가장 핵심 그 이슈이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해서는 역시나 좀 중국 기업을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러면. 중국 기업은 그냥 좀 완만한 상승 느낌으로 보시는 게 완만한 맞을 것 상승, 같고요.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네, 그렇죠. 근데 가져가는군요. 보통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투자하지 않고 보통 그래요?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관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중국 기업보다 히토류 기업이 단기 성과를 봤었을 때는 네. 미국이나 해외 기업들이 오히려 단기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슈 대응으로 했었을 때는. 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을 보시고 중국 내 히토류 관련 기업은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네, 볼 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자금광업 같은 종목은 자금 최근에 광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추천을 해왔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좀 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매도 시점을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금광업이랑 원자재 종목들은 네. 오히려 매도 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간다라고 네. 보지만 지금 사놓고 잠궈놨다가 이제 네. 꺾이면은 그때 가서 그렇죠.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또 지켜볼 수 있는 분들, 주식 계좌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아직은 네. 늦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성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오른 네. 원자재보다도 로봇이나 이쪽 말씀드린 이유도 중국 주식시장이 연초에 원자재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시 원자재 쪽에서 그 기술주로 넘어가는 분위기들도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군들, 네. 업종군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좀 덜 오른 업종군, 로봇이나 반도체 쪽을 유망하게 보고 계시면 이 로봇택시,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실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최근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로봇택시 경쟁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 중국은 중동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듯한데 좀 이런 업계 현황 그리고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로봇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내에서는 뭐 열 몇 개 지방에서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바이두나 포니에야, 유라이드 같은 업체들은 이미 이 특정 도시에서 BEP까지 흑자 전환까지 거의 이제 달성하는 정도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기업들이 뭐 중동만 공을 쓴다라기보다도 중동 그리고 국내도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강남에 포니에야가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타보셨나요, 아니 연구원님? 국내에서 안 타봤어요. 중국에서 타보셨어요? 네, 중국에 타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음. 국가들에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가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 종목들이 음, 참 좋은 기업들인데 주가가 잘 못 못 가요. 갔었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보호 예수가 풀리면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당연하게 누구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의 기업 가치가 그 실적이 지탱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못 오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올해 연초에 들어서 웨이모가 네. 미국의 웨이모가 160억 달러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1,260억 달러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랑 중국의 포니에나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로봇택시 운행 편대수나 지금 사업 진척도를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포니에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이제 한 1조 원 될까 말까 하고요. 유라이드 같은 경우는 5천억 원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웨이모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이 웨이모가 최근에 이 밸류를 높게 받음으로써 중국에 있는 이 기업들도 이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그렇군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이 지난해까지는 이 로봇택시 운행 규모가 좀 작았었고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였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일부 도시에서 이미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는 이 운행 대수가 작년까지는 대체로 한 1,000대에서 한 1,500대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3,000대, 5,000대로 늘리고 2030년으로 가면은 수십만 대로 늘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사실 주가에는 수급적인 영향도 무시 그렇죠. 못하는데 네. 유라이드랑 요 포니에아이가 홍콩 주식시장 상장되고 나서 올해 6월달 되면은 본토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후선 강통 목록에 편입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확률적으로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었을 때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기술 대비해서 주가가 참 못 가가지고 또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슈도 있긴 했지만 그 점이 약간 아쉬웠는데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부터 중국이 또 춘절 연휴에 들어가니까 네. 소비주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중국 이제 워낙 내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소비 진작 정책도 어마어마하게 펴지 않고 있으니까 네. 또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중국 MZ들도 사랑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애국 네. 소비에 대한 열풍도 뜨거워서 뭐 리닝이라던가 안타스포츠, 뭐 팜마트 이런 종목 주가도 많이 올라왔던데 중국 이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좀 보수적 투자 의견을 계속 말씀해 드려 그래요? 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뭐 팜마트와 같은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유행이 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수 경제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2022년부터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하면서 장기 침체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소비의 유의미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 주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게 한 6억까지 떨어지고 5억, 6억으로 떨어지고 있고 아이고, 네. 그리고 옆좌석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서 네. 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네. 잘려나가고 계약 해지가 되고 소비하기 힘들죠. 본인 같은 경우는 연봉이 뭐 한 20, 30% 기본 네. 뭐 좀 깎인다거나 깎이고. 하면은 네. 기존에 돈을 많이 쓰던 이 중산층들이 네.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직관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중국 내 상황이 그런가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많은 분들은 돈이 있더라도 과거에는 명품 소비를 하던 분들이 지금은 보다 좀 알뜰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해외 여행을 가던 분들은 최근에 중국 내 국내로. 저렴한 국내 여행으로 네. 돌아다닌다거나 그래서 이런 소비 조금 돈을 좀 아끼려는 다운그레이드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최근 단기적으로 규제 모태조 같은 기업들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맞아요. 워낙 많이 빠져도 있었기도 하고 네. 뭐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기 그쵸. 때문에 네. 이 소비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줄 잘 몰랐어요. 네.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하이테크 쪽은 네. 엄청나게 기술 발전이 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한면으로는 중국이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 이 쌓아왔 누적되었던 문제점들 네. 또 특히 부동산 같은 문제들을 이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또 언론을 통해서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에 좀 주목을 해서 보다 보니까 중국의 네. 이제 명암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그런 면에서 소비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네. 봐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화면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군비 경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군비 경쟁, 특히나 뭐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도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우주항공, 방산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네. 뭐 우주항공이나 방산이나 다 성장하는 산업인 거 맞고요. 다만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연초 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네. 중장기 방향성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너무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컬러가 바뀔 때면은 급등한 만큼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 항공 우주 종목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방산 쪽은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의 우방 국가들과 같이 국방비를 늘린다고 했었을 때 중국도 당연히 같이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화면에 보셔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 계속 늘리다 보니까 관련된 함재기들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방산업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되 네. 우주항공은 좀 아직은 실체가 좀 없어서 좀 그죠. 실체도 보수적으로. 아직은 좀 없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거 이상으로 너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느낌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투자 팁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국 기업들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라고 추천을 드리다가 최근에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점에 중국 중국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입장에서 네, 이런 네. 종목이 좋으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네. 드려왔는데 최근에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중국은 여러 국가 중에 한 가지 옵션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뭐 이런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었는데 이 휴머노id 로봇처럼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 이 산업 방향성이 맞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그렇죠. 때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디램 투자를 하는데 굳이 중국 기업 투자할 필요 없이 국내 투자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도 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좀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중국이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중국이 잘 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네. 또 결론을 딱 지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방송 내용에 또 종목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또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철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한번 깊게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